네, 4월 15일 해외 축구하고 메이저리그 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주간 뭐 공동 하나 있는 거는 시작 처음에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마무리가 약간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아직도 주력 승률 거의 80%고요. 어제 이제 메이저리그 한 주 한만 갔는데 통합으로 저는 가장 좋게 메인 관계에 안 들어와가지고 어제 야간 통합 주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메이저 하나, NBA는 하나 갔는데 메이저리그 들어오면서 약간 뭐 피해 최소화에 만족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CNC 매치 잘 들어왔고 그 전날에도 샌디 다저스 잘 들어왔고 뭐 지금 대체로 지금 지난주에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좀 어제 하루 손해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간에 어떤 우치 이런 억가도 좀 있긴 했었지만 지난주 강승부 이후에 강승부 어제 지난주에 올킬 한번 나왔었죠. 제가 강승부 잘 안 가는데 강승부 올킬 이때 한번 나오면서 이때부터 해서 계속 90% 승률 유지하다가 조금 꺾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흐름은 좋은 구간이고 지난주 수익도 났고 4월 현재 아직까지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2월달 또 3월달 수익이 잘 났고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조합대로 가시는 분들은 뭐 그냥 거의 뭐 좀 과장하면 돈 복사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뭐 꾸준하게 매달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매달 어쨌든 뭐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지금 남은 2주 잘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욕심 없이 욕심만 줄이셔도 여러분 뭐 조합을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이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이 바닥에서 욕심 부리면은 저도 많이 욕심 초창기 많이 부렸었고 옛날에 욕심을 안 부려야지 살아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렇긴 한데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멘탈 싸움이에요. 어떤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이 욕심을 줄여도 절반은 성공이고 가늘고 길게 가야지 살아남습니다. 뭐 상남자식 배팅 뭐 아니면 도 이런 마인드로 하실 분들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강원랜드, 필리핀, 마카오,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시고 중간중간에 한번 시원하게 또 먹으면 되니까 강성 모기한 것처럼 어쨌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뭐 멤버십 VIP 꾸준히 가입들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VVIP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지난주에는 한 번 나갔는데 뭐 매 일정마다 달라요. 아무래도 VIP 분들보다는 VVIP 분들이 수익은 더 나죠. 에스크 단폴 지난주에도 하나 나가서 들어왔고 이테르 프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뭐 하나에서 두 개 나갈 예정입니다. 한 번도 안 나간 적은 없어요. 많이 나가면 두 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 분석표하고 추천 경기는 스탠다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추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칭하는 사람들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해축 뭐 메이저리그 다 갈만한 일정이고 먼저 농구 일단 말씀드리면 가스 일반 승은 수원 KT가 할 확률이 높은데 당 메리트가 없고요. 까플 언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가스공사가 오늘도 니콜슨이 못 나와요. 그리고 마티앙이 리바운드, 골밑 압살을 했고, 그 다음에 해먼즈가 너무 못했는데, 저는 선수들이 못한 것도 있어요. 허운도 에이스라면 그런 턴오버 중요한 구간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마티앙 앞에 두고 자기가 무슨 컬이에요? 딥스리를 왜 던져? 그래서 다른 선수를 못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파해서 잡빙을 하던가 다른 선수도 아니고 마티앙 그 2m 넘는 선수 앞에서 자기가 뭔데 딥스리를 던져.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잘못된 선택이었고 감독 차이도 컸고요. 선수들이 못한 것도 있어요. 송영진 감독만의 탓은 아니에요. 근데 준비도 전혀 안 돼서 나왔고 가스공사는 잘 준비해서 나왔고 정성우가 너무 잘한 것도 있어요. 마티앙도 잘한 것도 있고. 하지만 웃긴 걸 말씀드리면 마티앙이 파울 트러블이 걸렸어요. 4쿼터에 안 뛰었습니다. 한 4분 정도. 그래서 3쿼터 막판에 3점 차인가 2점 차로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죠. 근데 4쿼터에 마티앙 없는 구간에 점수가 벌어져서 끝난 거예요. 오히려 마티앙 나오고 뭐 막판에 압박 수비하고 뭐 스틸하고 그래서 가스가 좀 자멸하면서 따라잡은 거지 마티앙이 없었던 구간에 오히려 점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
감독 차이예요. 송영진 감독이 안 되는 해먼즈는 일단 버리고 모건한테 골밑만 파라고 했어요. 저 마티너 없을 때. 근데 하용기도 안 썼죠. 모건도 안 썼죠. 결국에는 이건 감독 차이예요. 근데 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송영진 감독은 진짜 죄송한데 이번 시즌 끝나고 그냥 옷 벗어야 돼요. 제가 해도 송영진 감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능해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스포츠들 감독들은요, 진짜 왜 그 선수들이 퀄리티가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감독이 무능해서 그래. 코치가 모든 종목이 국경이. 그래서 저는 외국 감독 오는 거 되게 선호해요. 외국 감독들이 온다고 무조건 다 답은 아닌데 대체로 국내 철밥통 감독들보다 낫다. 이정효 같은 감독이 국내 스포츠에 정말 희귀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김상식 감독이 훨씬 낫습니다. 농구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첫 번째 해촉부터 가고요. 송영진 감독 불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나폴리하고 엠폴리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각각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업이에요. 나폴리는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엠폴리는 강등 안 당하려는 잔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각각 목적 의식이 뚜렷한 매치업입니다. 시즌 막판에는 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어제 첼시처럼 동기부여가 있어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로렌조 못 나오고 본조르노 못 나오고 안기사 못 나오기 때문에 수비 허리 라인에 어떤 주전들의 이탈이 있는 것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세컨키퍼 실버스트리 못 나오지만 바스케스가 주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수비 쪽에 이스마일리, 그 다음에 BT가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라인 말레, 그 다음에 하스, 그 다음에 앞쪽에는 안조린 불투명, 그 다음에 펠레그리, 그 다음에 쿠아메 이렇게 못 나오는 선수들 좀 꽤 있고 엠폴리도 중요한 거 엠폴리는 딱 정리해드리면 수비 쪽에 이스마일리, BT 불투명한 거 크고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중요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100% 컨펌이 안 났습니다. 이스마일리 같은 경우 허벅지 부상이라고 하고 BT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조린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부상. 그래서 이 세 명이 과연 다 나오느냐 아니면 다 빠지느냐 한 명, 두 명 나오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어쨌든 나폴리가 생각보다 계속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엠폴리의 어떤 공격력들 또 공격 쪽에 결정자들 불투명한 선수들까지 감안했을 땐 나폴리가 똥줄 승할 것 같아요. 나폴리 승의 저득점 이렇게 보고 해외에서는 2대0, 2대1, 1대0 이렇게 대체로 나폴리 승을 좀 많이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머스하고 풀럼입니다. 어려운 매치업이에요. 어려운 매치업인데 일단 동기부여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양 팀 다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금 풀럼이 조금 더 가까워요. 6점 차 첼시하고 그 다음에 본머스는 9점 차. 근데 남은 경기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아예 완전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가 이제 허리라인의 크리스티, 그다음에 테버니어 불투명하고요. 에이스죠. 그다음에 클루이베르트도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위날 빠지고 시니스텔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클루이베르트, 테버니어 이 두 명이 중요한 공격 쪽에 또 허리라인 앞쪽에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불투명하다는 게 조금 본머스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 풀럼은 계속 못 나왔던 해리 윌슨 불투명 복귀 가능성 있고 리스 넬슨 이렇게 넬슨, 윌슨 얘는 계속 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풀럼 경기 언급할 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본머스의 좋았던 흐름은 끊겼다. 풀럼도 흐름이 좋은 건 아닙니다. 본머스도 테버니어나 클루베르트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기는 사실 거의 엄대엄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고 서로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라이벌이 경쟁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역배준 쪽 프렘 보는 게 맞지 않나. 본머스의 최근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거의 2달 동안 승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플럼도 분위기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플럼이 역을 좋기 때문에 플럼 프렘. 그 다음에 어떤 양 팀이 최근에 수비가 그렇게 썩 준수하지 않고 그러나 공격력은 또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어떤 테버니어나 클루이베르트가 못 나오면 공격력이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다득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럼 프렌의 다득점 보고요. 해외에서는 다 갈립니다. 2대2 무승부, 2대1, 1대0 플럼승, 본머스의 1대0 승,
네, 이게 다양하게, 그만큼 어려운 경기라는 거죠. 다양하게 갈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야돌리드. 이거는 뭐 격차가 많이 나는 매치업이죠. 꼬마는 아직 희망을 버리기 어려운 두 우승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바야돌리드는 강등 뭐 확정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데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리노 빠지고 앙헬 코리아 서브 공격수 빠집니다. 어쨌든 리노나 데폴 빠지는 것도 아쉽죠.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옵션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허리라인이나 사이드에. 바이아돌리드는 키퍼 야코 페인이 빠지고, 그 다음에 허리라인에 마리오 마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꼬마 승의 마연의 3.5 저득점. 꼬마가 어쨌든 뭐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골을 먹히는 건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뭐 PK를 내준다던가 자살골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뭐 뽀록골 우당탕탕 이런 거 아니면은 바이아돌리드한테 골 먹히기 힘들기 때문에 3.5 이거는 다 저득점 괜찮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꼬마승의 1만회승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고, 해외에서는 2대1 꼬마승, 3대0 꼬마승, 뭐 3대1 꼬마승 이렇게 다 꼬마승은 보지만 조금 이 스코어가 매우 다양하게 갈린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헐시티하고 코벤트리입니다. 이거 챔피언십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는 코벤트리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동기부여가 있죠. 그래서 6위까지 해야지 1위, 2위가 다이렉트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는 거고요. 3위부터 6위까지가 서로 플레이오프를 합니다.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벤트리는 딱 6위에요. 근데 뭐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하고 지금 점수차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고요. 헐시티는 강등권하고 2점 차, 카디프하고 2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헐시티는 잔류 동기부여, 코벤트리는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목적이 있는, 각각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매치업입니다.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잔잔바리들, 허리라인에 마타조, 그 다음에 잠보리노, 그 다음 앞쪽에는 뭐 벨룸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밀러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뭐 전력 누수가 크지 않아요. 코벤트리는 주전 키퍼 올리버 도빈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허리라인에 조시 에크스 불투명. 그 다음에 앞쪽에 아산테 불투명. 이 불투명 선수들이 빠지면 전력 손실이 확실히 코벤트리 쪽이 더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는 저는 코벤트리가 원정에서 좀 신뢰하기 힘든 건 맞고, 하지만 코멘트리 역을 줬다면 이것도 코멘트리 프렌을 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경기는 헐시티를 생각하면 저득점, 코벤트리를 생각하면 다득점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코벤트리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코벤트리 프렌의 다득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 경기는 해외에서는 갈립니다. 2대1의 헐시티 승, 2대0이나 1대0의 코벤트리 승, 0대0, 1대1 무승부도 좀 봅니다. 좀 아무래도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경기 갈만한데 잘 정리를 해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축 4경기지만 뭐 갈만하다 충분히 그런 일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댓글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워싱턴하고 피츠로 넘어갈게요. 메이저리그도 10경기인데 뭐 한 80% 정도는 괜찮은 경기예요. 한 20% 정도가 조금 별로인 경기들이 포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한 이번 달 말 정도 되면은 데이터가 꽤 쌓인다. 아직까지의 데이터는 신뢰하기 조금 표본이 적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힘들고요. 워싱턴하고 피츠부터 가겠습니다. 이건 스킨스하고 로드면 선발에서 어떤 미스매치업이에요. 근데 처음 맞대결입니다. 관건은 피츠가 당연히 유리한 경기예요. 불펜도 지금까지 아직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고 경기 수가 한 15경기에서 17경기, 1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30경기는 치러야지 어느 정도는 좀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한 30경기 가까이 되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가 가는 어떤 종목 중에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가장 확률 높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 메이저리그입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가면서 느낀 거고 결과물로 챙긴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유심히 보기가 힘들죠. 사람이 이게. 왜냐면 꼼꼼히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데 어쨌든 불펜 데이터, 어떤 자한 대처, 뭐 낮 경기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데이터들을 다 참고하고 최근 경기력, 그다음 선발들 맞대결 데이터 이런 것 모든 거 다 따지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손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사실 귀찮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한미일 야구 중에서 메이저리그가 가장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스킨스하고 로드면은 당연히 이제 로드 같은 경우는 직전 다더스전처럼 롱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멀티 이닝 아니면 길면 3이닝 정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 이제 워싱턴의 불펜이 나올 텐데 스킨스는 직전 경기 세인트전에서 뜬금으로 개같이 맞았습니다만 스킨스 정도 되는 퀄리티의 워싱턴 빠따라면 처음 만나면 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선발에서 미스 매치업인 건 사실이고 로드 다음에 나올 워싱턴의 어떤 불펜을 신뢰하기가 힘들죠. 어쨌든 표본은 졌지만 지금 워싱턴의 불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피츠 승, 그 다음에 뭐 피치 어떤 빠따도 답답하기 때문에 로드나 그 뒤에 나오는 워싱턴 불펜 상대로 빠따가 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피치 승의 저득점 보는데 아쉬운 거는 야 이거는 스킨스만 보고 이 피치의 똥배잖아요. 야 이거는 피치 빠따가 답답하면 그리고 뒤에 나오는 피치의 불펜이 스킨스 이후에 스킨스가 뭐 7, 8이닝 먹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6이닝 먹어버리면 7, 8, 9에 나오는 불펜이 계절할 연병쇼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워싱턴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피치 승을 가느냐, 저득점을 가느냐, 아니면 통패스 하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샘프하고 필라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선발에서는 그래도 뭐 보여준 게는 타이어 워커가 좀 더 나은데 전체적인 팀의 흐름은 샘프가 낫습니다. 근데 필라도 지금 타선 흐름이 안 좋고 루징 시리즈 거두고 지금 홈으로 왔지만 필라는 항상 홈에서의 어떤 열성적인 팬들 앞에서 타격이 조금 잘 맞아나가는 팀이에요. 보통 어떤 홈에서 조금 더 빠따의 응집력이 좀 더 돋보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롭에서도 가을 야구에서도 홈에서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경기력이.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지만 타이어 워커가 지금 계속 맛이 간 상태고 뭐 샘프한테도 지난 시즌에 한 번 잘 던졌지만 한 번은 개같이 쳐맞았고요. 아직까지 이번 시즌은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고작 2경기 던졌고요. 그 다음에 랜던 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휴스턴전에서 좀 안 좋았지만 신시전에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타이원 워커 나왔을 때 필라 정배를 보기는 어렵다. 샘프의 어쨌든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 지금까지 경기 치른 건 적지만 불펜 상황이 그래도 필라보다는 낫고요. 그래서 이거는 샘프 프레 역의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프 프렌의 역배승의 다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타이어 워커 정도면 정우가 어떤 런 아니면 최소 루타 하나는 저는 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필라 구장에서 루타 우중간 좌중간 뭐 아니면 페어 루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정 최소 하나 루타 제가 런은 모르겠지만 루타 하나 정도는 저는 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최근에 뭐 2루타를 너무 잘 치니까 예상하는 게 쉽겠지만 최소 하나는 친다는 거예요. 최소 하나. 멀티 루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템파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수입을 면했지만 빠따 답답하죠. 어제 언어볼 발매 안 해줘가지고 좀 짜증났었던 경기인데 셰인 바즈하고 테너 하우크입니다. 셰인 바즈가 오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내일 나와요. 바즈는 지금 잘 던져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 보스턴 상대로도 잘 던졌고 뭐 하우크도 뭐 이번 시즌 3경기 뭐 바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쉽지만 뭐 엄청 못 던지는 건 아니고요. 템파 상대로 지난 시즌에 뭐 좋았어요. 이 경기는 지금 템파의 어떤 원래 홈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시구장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태풍 때문에 뚜껑 날아가서 지금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장이 점수가 좀 잘 나요. 템파 원래 홈보다 트로피카날 거기 구장 거기보다 점수가 좀 나는 편인데 양 팀의 어떤 선발들의 맞대결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보스턴의 빠따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다득점 보기는 어려워요. 다득점 보기가 어렵고 저득점 보고요. 만약에 이게 다득점이 뜨면 후반부에 점수가 나면서 다득점이 뜰 여지는 있다. 최근 템파 경기도 애틀과의 시리즈에서도 저득점 흐름에다 템파가 이제 불펜이 이제 방어하면서 9점 났던 경기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승패는 저는 최근 어떤 경기력이 템파가 그래도 애틀과의 시리즈 하면서 타선이 올라왔고 보스턴은 타선 흐름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보스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템파 승. 다만 2.5 정도라면 뭐 하우크 보고 이거는 또 템파도 불펜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2.5 정도는 보스턴 풀 쪽으로는 볼 수 있지 않나. 템파 풀에 보스턴 2.풀에 템파 승에 보스턴 2.5 풀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시티하고 양키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팀 다 흐름이 썩 좋진 않다. 제가 어떤 양팀의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팀의 흐름은 둘 다 썩 좋지 않고 세스루고하고 카라스코면 선발에서는 세스루고가 낫습니다. 그리고 세스루고가 지난 시즌에 양키스 상대로는 2경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경기 7이닝 4실점으로 못 던진 건 아니죠. 약간 좀 아쉬웠던 피칭이고, 카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한번 만나서 안 좋았고, 뭐 카라스코는 사실 양키스에서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 첫 경기 에리 상대로는 5.1이닝 3실점 타선 지어받으면 승리 투수 됐고, D2 원정 가서 처음 맞았잖아요. 그래서 캔자스 빠따 정도면 카라스코 공략이 돼야 되는데, 최근 캔자스도 빠따가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양키스도 한창 좋았을 때 이런 어레베트발 뭐 돈다고 했었던 그 흐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선발에서 앞서는 캔자를 역을 줬다면 캔자 풀, 근데 역배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경기는 만약에 뒤집히면은 2가지 정도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어요. 양키스가 이기는 거는 뭐 세스 루고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거, 선발에서 완전 이제 카라스코가도 털리고 그 다음에 루고도 털리면서 난타전 끝에 이기는 거, 아니면 선발 싸움에서는 지더라도 후반에 캔자 불펜 털면서 양키스가 역전하는 그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2가지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카라스코 자체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양키스의 타선 흐름도 양키스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도 않다. 캔자도 물론 안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캔자 스프레드, 그다음에 역배승, 그 다음에 양팀의 타선 흐름이 좋진 않지만 다득점을 보는 이유는, 세스루고나 카라스코나 둘 다 선발에서 5점 정도는 4, 5점 정도는 깔고 간다고 봅니다. 실점. 그러면 후반부에 한 3, 4점 나면은 오바잖아요. 양키스 구장 또 런이 잘 나오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저득점 보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하고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는 홈즈하고 루카스인데, 선발은 뭐 그래도 몇 경기 안 되지만 루카스가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양팀의 흐름도 토론토가 조금 더 낫다. 크게 차이는 없고 양팀 흐름은. 그래서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경기지만 보스턴, 워싱턴 상대로 이닝 소화는 안 됐지만 뭐 거의 완벽도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스는 지금 조금 아쉬운 피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다 맞대결이, 홈즈는 불펜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좀 맞았었는데 선발로 만난 적은 없어요. 둘 다 이제 처음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애틀이 원래는 한창 에마옥 신앙일 때는 좌한 개같이 잘 폈어요. 근데 지금 그 시절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표본을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 좌한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고, 처음 보면 아무래도 루카스 공 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불펜, 아직까지는 몇 경기 안 되지만 불펜 상황도 토론토가 조금 더 나아요.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토론토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치하고 미네예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매치는 홈즈, 그 다음에 미네는 조라이언이면 선발에선 당연히 조라이언 쪽으로 손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 불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불펜 상황, 그 다음에 타선의 어떤 짜임새, 투타 밸런스, 이런 부분들은 선발 제외하고 매치가 더 낫다. 미네가 앞설 수 있는 거는 조라이언의 호투, 그 이후에 미네 불펜이 뒤에 뭐 잭스라던가 존 두란이 뭐 막아주면서 리드하고 있는 경기, 선발 야구가 되면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홈즈도 미네 타선을 제가 신뢰를 못하는 게 기복이 심해요. 물론 이 타겟 필드에서 미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타격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팀이지만, 저는 홈즈가 개같이 털리지만 않고요. 한 5이닝 3실점, 4이닝 2실점 정도 하고 내려가 주면, 저는 결국에는 그래도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팀의 흐름, 또 미네의 연승을 기대하기 힘든 분들, 선발 조라이언만 보고 미네를 가기에는 매치의 최근의 경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매치 프렌의 역배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경기 남았는데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난주 수익 잘 났고요. 지금 강승부 올킬 한번 나오고 이후에 6연승 한번 갔다가 한번 틀리고 4연승 갔다가
그래서 어제 하루 조금 아쉬웠어요. 엄청나게 뭐 손해 많이 보고 마무리된 건 아니고 조금 아쉬웠고, 지금 주력 승률 77%, 이번 달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어제 하나 가서 신시 매치 잘 들어왔고, 그 전날도 샌디 다저스 오버 가서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지금 2연타 중인데, 뭐 오늘 해축도 그렇고요. 메이저리그도 갈만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 또 NBA는 내일 모레부터 또 플레이인 토너먼트 있죠? 그래서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아니라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판 있잖아요. 그 토너먼트 그거 이제 2경기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골라가면 괜찮습니다. 토너먼트 잘 골라가면 괜찮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토너먼트 맞네요. 플레이 토너먼트가 계속 2경기씩 있기 때문에 풀업은 코멘트도 웬만하면 할게요. 풀업 꽤 잘 맞춥니다. 저 승률 꽤 높아요. 모든 종목 제가 풀업은 잘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아니면 뭐 VVIP 아까 설명 차이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입하시면 오늘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4경기 마무리할게요. 디트하고 미러키는 스쿠바라고 알렉산더의 좌완 맞대결입니다. 양 팀 다 좌완공은 못 치기로 유명하고, 조금 더 타격의 기대치가 있는 건 디트고요. 디트 이제 스쿠바는 지난 시즌에 한번 만나서 잘 던졌고, 알렉산더 지난 시즌에 한 경기 호투, 한 경기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불펜도 디트가 더 낫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접전으로 간다고 보긴 합니다. 왜? 디트도 알렉산더나 이제 미러키 불펜을 개털 정도의 팀은 아니에요. 디트 승에 미러키 2.5이기 때문에 2.5 프렌, 그 다음에 7.5 저도죠. 투수전 흐름 가운데 접전 끝에 저는 디트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 불펜 다 디트가 선발도 그렇고 다 한 근소하게 우위입니다. 55대 45나 6대 4 정도.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세인트, 이 경기는 지금 휴스턴은 발데스, 세인트는 소니 그레이인데, 일단 양팀 최근 맞대결은 이제 2년 전이에요. 발데스는 2년 전에 한 경번 약간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6이닝 40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니 그레이는 2년 전에 2번 잘 던졌고, 한 번 부진했어요. 그래서 선발 다 던져줄 수 있는 카드들이고, 어떤 양팀의 흐름은 지금 어쨌든 좀 위닝 시리즈 거두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 경기는 저는 저득점만 보고 싶고요. 승패는 95인 휴스턴. 세인트가 지금 개막하고 좌완들 만나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발데스 정도의 좌완이고 혼자 주접 떨면서 컨디션 6시 뜨면서 저점 뜨지 않는 이상은 세인트의 어떤 전체적인 타격 흐름, 오늘 뭐 7점 내면서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평균적인 세인트에 빠따 좌완 이번 시즌 상대하는 것들을 봤을 땐 발데스 공략하기 쉽지 않고요. 휴스턴도 뭐 물론 에인저스하고의 시리즈에서 2경기나 타선이 터지면서 승리하긴 했지만 소니 글레이 상대로 이게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득점. 후순위는 굳이 고르라면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불펜 싸움으로 갈 수 있는데, 불펜은 저는 휴스턴이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컵스하고 샌드입니다. 분위기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죠. 이 경기는 타이온과 시즈인데, 타이온이 2년 전에 한번 만나서 잘 던졌고, 시즈는 지난 시즌 2번 다 만나서 잘 던졌는데, 시즈가 원정에서 원래 안 좋았는데 애슬레틱스 원정 가서 개같이 털렸어요. 근데 홈을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건 샌디 승, 그 다음에 컵스 2.5 프렌, 다득점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접전으로는 간다고 봐요. 근데 컵스가 지금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불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스틸이 시즌 아웃 됐기 때문에 콜린 레아로 이제 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피치에서 선발도 했었던 켈러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엘바, 불펜 때려 박으면서 로버츠, 그 다음에 메리웨더, 그 다음에 호지가 좋아요.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프레슬리까지 해서 쭉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줬는데, 샌디가 그래도 불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요. 컵스보다. 컵스가 오늘처럼 불펜이 이제 다저스 빠따가 맛이 갔기 때문에 그렇지, 샌디는 지금 타선 흐름이 부상자 이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접전으로는 간다고 보지만 샌디를 보는 이유는 불펜, 그리고 어떤 타선의 어떤 일관성도 그래도 저는
샌디 쪽이 조금 더 있다 근소하게. 이거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샌디 승에 컵스 프렌의 다득점 접전 구도는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컵스 불펜은 전 신뢰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콜로하고 다저스예요. 이 경기는 센자텔라하고 메이인데 콜로는 시리즈 3경기 다 빵점 냈어요. 샌디 상대로. 다저스 좀 빠따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타니도 맛이 갔고 전체적으로 타자들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저는 오늘 콜린 레아 못 터는 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어제도 우완을 못 틀었죠. 다저스가 우완을 못 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지금 오타니 5타수 무안타, 배츠 3타수 1안타, 뭐 에드먼 3타수 1안타, 테오스카 4타수 무안타. 그나마 콤포토, 뭐 윌 스미스가 멀티 히트 치긴 했는데 타선의 어떤 조정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불리한 카운터를 만들다 보니까 뭐 유인구 하나에 그냥 선풍기 돌아가면서 삼진 아웃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콜로 센자탈라는 지난 시즌에 2번 만났어요. 다저스 쿠어스에서 개같이 처음 맞았고요. 홈에서는 아니 다저스 원정에서 잘 던졌어요. 이날 다저스가 접전 끝에 겨우 7대5로 똥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때 담아 가신 분들만 다 뒤졌고 일반승만 살아남았어. 똥배. 그리고 메이는 어쨌든 이번 시즌 돌아와서 잘 던지고 있어요. 최근에 만난 적은 없고 그래서 이거는 담아 언 봅니다. 그래서 다저스 이 경기 뭐 찝찝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가셔도 되고 가실 거면 다저스 마행 아니면 다저스의 빠따 콜로 빠따 생각했을 때 저득점 역배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담아 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경기들 코멘트 마쳤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주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